이번 시간은 변제충당인데요. 변제충당과 관련해서 순서, 이 476조 내지 479조가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약정에 따른 합의충당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순서가 지정충당이죠. 그리고 법정충당 이렇게 간다. 그래서 첫 번째 합의충당, 계약에 의한 충당이 먼저 인정이 되는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고, 우리 이제 뒤에 가시면 충당의 순서와 관련해서 비번이 있죠. 그런데 그런 순서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그런데 경매에서는 이게 합의 충당으로 안 되고 항상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인 거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변제 충당과 관련해서 이게 지정 충당은 1차적으로 변제자가 그 당시에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2차적으로 변제자가 안 하면 변제 수령자 받는 자가 그 당시, 근데 변제자가 그때는 즉시 이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즉시 이의를 하게 되면 법정 충당으로 간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변제자가 그 당시, 2차적으로 변제 수령자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근데 이럴 때는 변제 수령자가 했을 때는 즉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때는 법정 변제 충당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방적 충당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때는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로 한다는 거죠. B1 외웠습니다. B1의 순서로 충당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충당 문제가 있는데, 법정 충당은 요거를 바로 기억합니다. 법정 변제 충당과 관련해서 기한 선비가 나와 있죠. 기한 선비인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변제 충당한다. 기도래 채무와 아직 미도래 채무가 있을 때 기도래 채무. 그런데 둘 다 도래했거나 둘 다 도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기이죠. 그런데 변제이익도 같아. 그러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 그래서 둘 다 도래했을 때 먼저 도래한 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먼저 도래할 거, 그래서 선후가 있을 때 선도래 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까지 갖고, 그다음에 그것도 같으면 채무액의 비례해서 B가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그냥 들어간 글자다. 기한 선비 이렇게 해두면 되죠. 그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충당 순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써둡니다. 기한 선비, 이렇게 해 두시면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와 관련해서 어떤 게 변제이익이 많느냐? 대표적으로 보면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가 더 이익이 많은 거지. 무이자 채무가 아니라 이자부 채무. 저율보다는 고율의 채무가 더 이익이 더 많은 거죠. 뭐 당연한 거죠. 변제자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변제자가 주채무자일 때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가 있어. 근데 여기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인 없는 채무를 먼저 변제받는 게 좋겠죠. 보증인 있는 채무는 아무래도 보증인 세워두는 게 낫겠지만, 근데 이제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쨌거나 내가 다 갚을 건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래 채무, 그다음에 변제이익에 이게 다 같은 경우에는 비례해서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변제자 대비 보겠습니다.